안녕하세요. 찐인스의 유 작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했다고 생각했죠. 그날까지는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5월의 어느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내려 식탁 위에 올려놓고 달걀 프라이를 뒤집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넥타이를 매며 주방에 들어섰죠. 오늘은 일찍 출근하시네요. 제 말에 정우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커피 잔을 들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죠. 수진아,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뒤집던 제 손이 멈췄어요. 누구요? 정우 씨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머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선영아 미안.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넥타이를 바로잡고 정우 씨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프라이팬 위에서 타들어가는 달걀을 발견했죠. 수진이라니, 수진이 누구지? 그날 이후로 정우 씨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늘 사용하던 면도 후 향수 대신 새로운 향이 나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실수를 했죠. 수진아. 그럴 때마다 정우 씨는 황급히 실수를 만회하려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는데 아내의 이름을 헷갈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유진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아빠가 회사에 젊은 여직원을 새로 뽑았니? 유진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아, 네. 신입사원 한 명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제 동기예요. 이름이 뭐니? 서진이라고. 왜요? 엄마? 서진. 수진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긴 했죠.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5월의 마지막 주. 정우 씨가 이틀간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정우 씨의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산 출장이요? 응. 새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 혼자 가세요.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니, 신입 직원도 데려갈 거야. 현장 경험을 쌓게 하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쑥스러워하며 고백하건대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도 했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의심은 이미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죠. 출장 당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우 씨가 집을 나서자마자 뒤를 밟았어요. 23년 된 아내가 남편을 미행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정우 씨는 젊은 여성과 만났어요. 둘이서 기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젊은 여성은 25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도 같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두 칸 떨어진 좌석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장 박동을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불현듯 20대 초반. 처음 정우 씨를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 이름은 김수진이었죠. 결혼하면서 김수진에서 김선영으로 이름을 개명했어요. 정우 씨는 그때 내 새 이름이 참 예쁘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왜 23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돌아온 걸까요? 부산행 KTX는 3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는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정우 씨와 그 젊은 여성은 주로 서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죠.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우 씨가 그 여성의 말에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택시를 탔고 저도 다른 택시를 타고 뒤따랐어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23년을 함께한 남편을 미행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택시는 해운대 근처의 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정우 씨와 그 여성은 로비로 들어갔어요. 저는 잠시 주저하다가 뒤를 따랐죠. 로비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리셉션 데스크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몸을 지탱하기 위해 로비의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정우 씨가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 씨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리고 곧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젊은 여성은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카드키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들고 시야가 흐려졌죠. 다음 순간 정우 씨가 급히 제 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가에 걱정이 가득했죠.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이 곧 올 거야. 저는 손을 빼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죠? 정우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이, 새로 뽑은 신입사원이야. 왜 날 미행한 거야? 선영아? 당신이 자꾸 다른 이름을 부르니까요. 수진이라고. 정우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지금 바로요.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정우 씨는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회의가 있어.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정우 씨는 자리를 떴어요. 제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바로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아빠가 전화해서? 아빠 얘기는 하기 싫어. 유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 말하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유진이는 당황한 듯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는 엄마만 사랑하는 거려. 그런데 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니? 왜 혼자 출장 간다더니 젊은 여자랑 호텔에 가는 거야? 유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분명 정우 씨였겠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유진이가 대신 문을 열었고 정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요. 그 수진이라는 여자가 누구냐고요. 정우 씨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말해줄래. 유진아? 유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엄마, 아빠가 아프세요. 유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 웃으려 했지만 유진이의 진지한 표정에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병이라도 걸렸니? 정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죠. 3개월 전에요. 아빠가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출장 중이시라고. 아, 그때 정우 씨가 갑자기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적이 있었죠. 나중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출장이 길어졌다고. 그래서 무슨 병인데? 유진이는 아빠를 바라봤고 정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다쳤어. 그리고 그 후로 기억에 문제가 생겼어.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정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에 문제라니. 당신 멀쩡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가끔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의사는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어. 가끔 과거의 기억만 남고 현재가 흐릿해져.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다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요? 남편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게 할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게 아니라 정우 씨가 말을 꺼냈지만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지신 후로 특히 사람들 이름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특히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들 이름이요. 그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가 저를 수진이라고 부른 이유, 종종 멍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 갑자기 살이 빠진 이유. 그런데 왜 하필 수진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정우 씨와 유진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있구나. 아직 말하지 않은 뭔가가. 솔직히 말해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참을 수 없어요. 정우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아, 내 결혼 전 이름이 뭐였지? 질문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곧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진, 김수진. 제 결혼 전 이름이었죠. 그게 무슨
사고 이후로 내 기억이 점점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 가장 오래된 기억, 처음 널 만났을 때의 기억이 가장 선명해. 그때 너는 김수진이었고 말을 잇지 못하고 정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할 때 개명한 이름을 잊고 결혼 전 이름을 부른다니요. 23년이나 지난 일을. 하지만 어떻게 그 이름을 기억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선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 결혼하고 나서는 그랬지.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너는 내 기억 속에 수진으로 남아있어. 그리고 지금 그 기억만 선명해져 가고 있어. 유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유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저한테 병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엄마 이름을 혼동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비밀로 하자고.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오해,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오해했던가요?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했던가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프다고 말 안 했냐고요? 흐느끼는 제 어깨를 정우 씨가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이 낯설었어요. 미안해. 선영아, 널 걱정시키기 싫었어. 넌 이미 충분히 힘들었잖아. 내 암투병으로 8년 전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우 씨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제 곁을 지켰죠. 항상 우린 이길 거야 라고 말하며요. 이제 제가 그의 곁을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다른 치료법은 없어요? 이 기억상실증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는 받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완치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함께 늙어갈 거라는 약속, 모두 다. 그럼 출장은? 부산대학교 병원에 협진 받으러 간 거예요. 유진이가 대답했어요. 서진 선배는 아빠 회사 직원이 맞는데 제 대학 선배이기도 해요. 제가 아빠 병원 동행을 못해서 서진 선배가 대신 간 거였어요.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큰 슬픔이 자리 잡았어요. 남편이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 그것도 곧.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선영아? 내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당신이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당신이 저를 잊더라도 제가 우리의 기억을 지켜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우 씨의 의료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서류 봉투 안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발견했어요.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증 의증, 예후는 불분명했고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정우 씨가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졌다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죠. 의사 소견서의 날짜도 미심쩍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3개월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이었어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우 씨가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잘 잤어? 정우 씨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수진아, 또다시 그 이름. 하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슬픔이 차올랐어요. 정우 씨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 안 가세요? 응. 아, 그래. 오늘은 어디 가야 했더라. 정우 씨의 눈에 혼란이 스쳤어요. 순간 제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기억 상실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유진이가 데려다 준대요. 아, 그랬지. 커피를 정우 씨 앞에 놓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우 씨, 지금 제가 누구죠? 정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내잖아. 이름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영. 아니, 수진이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어요. 선영이에요. 김선영. 아, 미안해. 가끔 헷갈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이가 아빠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저는 결혼 앨범을 꺼내봤어요. 23년 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 차림의 정우 씨.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에서 제 눈은 반짝였고 정우 씨의 시선은 오직 저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는 결혼 서약서 사본도 찾아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영.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괄호 안에 구 김수진이라고요.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정우 씨의 뇌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한 기억, 우리의 첫 만남, 첫사랑의 기억, 그곳에 제 이름은 김수진으로 새겨져 있었던, 그리고 기억상실증이 진행될수록 그 기억만 선명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어요. 23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우리의 첫 만남을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첫사랑의 이름까지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현재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의미니까요. 유진이와 정우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됐대요. 하지만 약을 바꿔주셨어요. 더 강한 약으로. 정우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머리가 좀 무거워.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우리 옛날 사진 좀 볼래요? 결혼 앨범이요. 정우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앨범을 가져와 함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식 사진들, 그리고 신혼여행, 첫 집들이, 유진이의 돌잔치. 기억나요? 이때 제주도에 갔었잖아요. 정우 씨는 사진을 응시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그래. 비가 많이 왔었지. 작은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회사 야유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죠? 정우 씨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때 내 이름표에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정말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저조차 잊고 지냈던 그 순간을. 맞아요. 그때 전 김수진이었어요. 정우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가끔 혼동해서.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당신이 날 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깊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어둠 속에서 정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영아, 널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먼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름날의 야유회.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첫 순간. 저는 정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기억해요. 당신은 넥타이를 잘못 매서 삐뚤어져 있었어요. 정우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정우 씨를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찾아내겠다고요. 그의 의료 기록 날짜가 맞지 않는 이유,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이유, 그리고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더 피곤해지는 이유, 모든 의문의 답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기억상실증의 진행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 달 후, 정우 씨는 회사에 나가지 않게 됐어요. 보행이 불안정해졌고, 가끔은 길을 잃기도 했죠. 심한 두통에 시달릴 때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유진이는 아직 기억하는 것 같았지만 곧 그것도 어려워질 거라고 의사는 말했어요.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진행을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잊어가는 동안 저는 더 많이 기억하려 노력했어요. 우리의 추억, 함께한 시간들, 그의 웃음소리, 손길, 모든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제 의심도 커져갔습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정우 씨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약을 바꿀 때마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게다가 병원 진료 기록을 요청했을 때 의사는 꽤 오랜 시간 주저하다가 주었습니다. 그 기록마저도 뭔가 누락된 부분이 많아 보였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영상편지 찍어드리는 게 어때요? 나중에 기억이 더 안 나실 때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훌륭한 생각이었어요. 그날로 우리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가 비교적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오전 시간에요. 카메라 앞에 앉은 정우 씨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이름은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유진이가 옆에서 조용히 알려주었죠. 2025년 6월 18일이에요. 아빠, 그래. 오늘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내 아내의 이름은, 여기서 정우 씨가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아니, 김수진이었지. 결혼하기 전에는 난 그녀를 28년 전에 만났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저는 참았어요. 카메라 너머로 정우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우리 딸 이름은 유진입니다. 우리 가족의 태양 같은 아이죠. 유진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모든 것을 잊게 된다면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 촬영을 마치고 정우 씨는 지쳐 보였어요. 그날 오후부터 그는 누워서 쉬었고 저녁에는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가 깊이 잠든 후 저는 다시 그의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철저하게 서랍과 서류함들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병원의 진단서였어요. 날짜는 4개월 전, 갑자기 쓰러졌다는 시점보다 한 달이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진단명에 적힌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흐릿해졌어요. 악성 뇌종양 교모 세포종, 사기, 예후불량.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뇌종양? 말기? 이게 무슨 소리지? 정우 씨는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뇌종양이었던 거예요? 서류를 더 뒤적이다 처방전도 발견했습니다. 항암제와 함께 기억장애를 위한 약물이 처방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치료가 아니라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가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우 씨는 뇌종양 말기 환자였고 그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 씨가 깨었을 때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허하고 낯선. 안녕하세요. 정우 씨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선영이에요. 당신의 아내죠? 아내요? 내가 결혼했나요? 네. 우리는 23년 전에 결혼했어요. 정우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은 서로를 다시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유진이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족이었는지. 때로는 정우 씨가 유진이를 알아볼 때도 있었지만 저는 거의 매일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억상실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정우 씨에게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요.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니 그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그 대신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의 생일에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와 촛불, 그리고 유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정우 씨는 그날따라 또렷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라고요? 네. 52살이 되셨어요. 정우 씨는 케이크의 촛불을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진이와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제 정우 씨가 진실을 말할 순간일까요? 저는 제 기억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우 씨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김정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아내 김선영? 처음 만났을 때는 김수진이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딸 유진이고요. 유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선영 씨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던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우 씨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은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평소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말을 다 했다는 듯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옆에 누워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정우 씨?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것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이제 다 이해해요. 남은 시간, 제가 당신의 기억이 되어 드릴게요. 정우 씨의 기억은 예상보다 빠르게 지워져 갔습니다. 생일 파티 이후로 그는 거의 매일 새로운 혼란 속에서 깨어났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이에요. 당신의 아내죠. 오늘은 7월 11일이에요. 어떤 날은 정우 씨가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듯 경계했죠. 가끔은 저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유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정우 씨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제가 그를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약속, 우리의 사랑.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의사와의 약속 날, 유진이는 공부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어요. 저 혼자 정우 씨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우 씨는 잠시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 주치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도 큰 의미가 없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의사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빨라도 한 달, 길어도 2달이 고작일 겁니다. 이제는 통증 관리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해드리는데 집중하시는 게 의사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그런데 기억 상실은 왜 치료하고 계신 거죠? 어차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모르셨나요? 환자분께서 직접 요청하신 건데 기억상실증을 연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정우 씨가 기억상실증을 연기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씨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직후 저희에게 요청하셨어요. 기억상실증 환자인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달라고. 가족들에게 뇌종양 말기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요. 특히 부인께서 전에 암 투병 경험이 있으셔서 또다시 큰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기억상실증이라는 병명을 택한 거죠? 의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분의 말씀으로는 암, 말기, 죽음 같은 단어들이 주는 충격보다 기억을 잃은 남편이라는 설정이 가족들에게 덜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기억, 처음 부인을 만났을 때의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수진이라고 부른 이유,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그건 기억상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정우 씨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정우 씨는 제가 울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어색하게 잡아주었죠.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의 연기가 서툴렀던 이유를, 낯선 표정 뒤에 숨겨진 진심을. 7월 중순, 정우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몇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병실에서 정우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냈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주변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했던 순간, 결혼식 날의 긴장감,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추억들을. 기억나요? 유진이가 처음 걸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반응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말을 멈추면 정우 씨마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유진이가 병실에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찍어둔 영상편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는 침대 옆에 노트북을 설치했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정우 씨는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죠? 이게 불과 한 달 전의 모습이라니. 내 이름은 김정우입니다. 영상 속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정우 씨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제 직감으로는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내 아내의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아니, 김수진이었지.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건지 정우 씨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모든 것을 잊게 된다면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
영상이 끝났을 때 놀랍게도 정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식이 있는지 영상을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느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정우 씨와 작별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정우 씨의 주치의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김 씨가 의식이 있을 때 잠시 집에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익숙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유진이와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의사의 지도 아래 우리는 정우 씨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정우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표정에서는 어떤 인식도 읽을 수 없었어요. 거실에 정우 씨를 모시고 앉았을 때 저는 마지막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앨범을 펼쳐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우 씨, 우리 사진 좀 볼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빨간 원피스.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 정우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우리의 첫 만남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저와 삐뚤어진 넥타이의 정우 씨. 맞아요. 제가 빨간 원피스를 입었었죠. 정우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니, 선영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우 씨는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랑해.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정우 씨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저를 기억했으니까요. 비록 이름은 혼동했을지라도 그 사랑만큼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정우 씨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유진이와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었죠.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이 모여 글을 보내줬어요. 서진이도 와서 저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오해했던 그 젊은 여성이 이렇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김 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서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해도 풀렸고 남편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와 유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크고 텅 빈 것 같았어요. 2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엄마, 아빠 서재 정리할까요? 유진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더 기다리자.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정우 씨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정우 씨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그가 아직도 여기 있는 것처럼. 책상 위에는 그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만년필, 수첩, 돋보기,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를 대신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들, 영수증들, 그리고 낯선 녹음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버튼을 눌러봤어요. 이건 김정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에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녹음된 날짜는 6개월 전, 그가 처음 진단을 받았을 무렵이었죠. 선영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내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난 기억 상실인 척했어. 의사가 뇌종양 말기 진단을 내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난 결심했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암으로 투병했던 시간, 난 얼마나 무력했는지 모른다. 내가 죽을까 두려워 매일 밤잠 못 이루며 기도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게 됐어. 내가 암으로, 말기암으로 죽는다고 말했다면 내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정우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래서 암, 말기, 죽음 같은 단어 대신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이라는 슬프지만 충격이 덜한 방식을 택했어. 넌 내가 사라져가도 내가 무너지지 않길 바랐던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어. 널 만났을 때의 기억은 내게 가장 소중한 거야. 김수진이었던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난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처음 널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가 굳이 수진이라고 불렀던 이유. 넌 언제나 내 안의 선영이었지만 마지막엔 처음 사랑했던 수진으로 널 기억하고 싶었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완전한 원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정우 씨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넌 알잖아. 내가 얼마나 표현에 서툰 사람인지,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왔는지.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처음으로 사랑을 연기하는 방식을 택했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내 사랑을 연기로라도 보여주고 싶었어. 그의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연극은 진짜가 되어버렸지만 후회는 없어. 적어도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 난 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고 정우 씨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선영아, 아니 수진아, 이름이 뭐든 넌 내 삶의 전부였어. 내가 아파서 떠난다고 하면 당신이 너무 아플까봐 그냥 점점 날 잊어간다고 믿게 하고 싶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평범한 척, 괜찮은 척 웃고 싶었던 거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는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죽음보다 제가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암투병을 겨우 이겨낸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그가 말기암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천천히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이라는 슬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처음 사랑했던 수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 그 애틋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방식대로, 말 대신 연기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군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던 정우 씨가 선택한 최선의 고백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 문득 서랍 깊숙이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우리의 30번째 결혼 기념일에 주려고 했어. 영원히 널 사랑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니. 마지막까지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려 했다니. 다음 날 아침, 유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진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처음부터 계획하셨다고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알고 있었니?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정말 아빠가 기억을 잃으신 줄 알았어요. 처음엔 수진이란 이름만 혼동하셨다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처음엔 연기였지만 나중엔 정말 기억을 잃었던 것 같아. 유진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 그랬던 것 같구나.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정우 씨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 씨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유진이와 저는 그의 묘소를 찾았어요. 꽃을 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오늘 여기 왔어요. 엄마랑 같이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비석 앞에 놓인 사진 속에서 정우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정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유진이가 이번에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당신이 늘 바라던 대로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마치 정우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묘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도 아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그를 떠올릴 수 있어. 아빠가 엄마 이름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그래. 그게 바로 아빠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인 것 같아. 진짜 사랑은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인 거지.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정우 씨가 녹음해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어요. 유진이가 학교로 돌아간 후 저는 잊고 있던 정우 씨의 녹음기를 정리하기 위해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영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넌 이제 내가 없는 세상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잘 지내고 있길 바래. 정우 씨의 또 다른 메시지에 심장이 뛰었어요. 유진이 대학원 졸업할 때쯤이면 넌 이 메시지를 들을 거야. 내가 없이도 너희 둘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 하지만 가끔은 날 기억해줘. 놀라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없는 미래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수진이라고 부른 건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였어요.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 처음과 끝이 같더라고요. 처음 당신을 사랑했을 때와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했을 때 내 마음은 똑같았어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동적인 말들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름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누군가 널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괜찮아.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잊지 말아줘. 마지막 한마디가 이어졌어요. 선영아. 아니 수진아. 이름이 뭐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널 사랑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어요. 정우 씨의 사랑이 여전히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구나. 이름은 잊혀도 마음은 기억되는구나. 내가 아파서 떠난다고 하면 당신이 너무 아플까봐 그냥 점점 날 잊어간다고 믿게 하고 싶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평범한 척, 괜찮은 척 웃고 싶었던 거야. 정우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선택이 이제는 이해되었어요. 죽음을 숨긴 채 평범한 척 웃고 싶었던 사람의 최후의 선택. 말 대신 연기로 고백하고 의심 대신 사랑을 되새긴 남자의 고요한 작별 인사. 몇 주 후, 저는 정우 씨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세운 가구 회사는 이제 유진이가 관리하게 될 거예요.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제 이름으로 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에게 2030년 5월에 열어볼 것.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해두었나 봅니다. 심지어 자신이 떠난 후의 일까지.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